첫 번째 조기 상환 통지가 도착한 아침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회사의 공기가 먼저 줄어들었다고 말할 만큼 숨통이 조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신용평가사의 관찰 대상 검토 메모가 외부로 흘러나가기 전부터 강그룹 재무실 복도에선 서류가 스스로 무게를 늘리는 듯한 착시가 일어났고 책상 위 계산기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숫자를 내뱉는 버릇을 보였는데요. 유동성 버킷으로 묶어둔 현금성 자산이 갑자기 작은 그릇처럼 보이면서 같은 수치도 어제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아이러니가 재무팀 사람들의 어깨를 동시에 무겁게 눌렀다고들 회상하더라고요. 장도식은 창문 하나 열지 않은 집에서 차분히 숫자, 표를 훑으며 만기 구조의 사다리가 월말의 좁은 문으로 몰리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다시 그렸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넘어질 자리까지 조용히 점검했는데요. 최태민은 약정서의 형용사 하나를 더 좁힌 각주가 어디서 반향을 만들지 산책하듯 추적했고 그 좁아진 단어들이 결국 날짜와 금액이라는 냉혹한 명사들과 어깨를 맞대고 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윤하경은 모니터 2대를 번갈아 보면서 분기마다 반복된 숫자의 숨을 듣는 기분으로 도표를 키웠다가 줄였고 패턴의 산줄기가 오늘 오전에는 유난히 서늘한 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감각으로 먼저 이해했는데요. 강지호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숨기지 못한 채 현금 흐름표의 굴곡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다가 굴곡의 끝마다 사람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는데요. 한미숙은 오해를 바로 잡아야지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해라는 말이 진실의 무게를 오래 버텨주지 못한다는 예감을 이미 알고 있는 얼굴로 진주 목걸이의 잠금을 한 번 더 만지작거렸다고들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집무실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한 번 눌러보고 잉크의 흐름을 확인했는데 잉크는 아직 부드럽게 흘렀지만 서명을 기다리는 서류가 오늘은 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져서 잠깐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체온 변화만으로도 한 제국의 속도가 느려졌고 느려진 속도는 곧 조급함을 불러 책임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피하려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았는데요. 오전 9시 10분 첫 번째 콜이 재무실에 박혔고 콜레터럴 밸류 재평가 결과 반영분 확인 바랍니다라는 정중한 문장이 목을 죄는 실처럼 얇게 이어졌는데요. 재무 담당 과장은 일단 조건부터 확인하자라고 말했지만 확인이라는 단어가 보통 방어가 아니라 인정의 전주곡으로 들리는 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사이 장도식은 전날 밤 적어둔 체크리스트에서 스위치를 한 칸 내려 특정 파생 계약의 해지 통지 타이밍을 몇 분 단위로 조정했고 분 단위의 조정이 시 단위의 혼란을 부른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적용했는데요. 선생, 지금 누르면 반대편이 어디까지 올까요? 라는 최태민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고 장도식은 점심 직전 문장이 먼저 흔들리고 오후에 도장이 따라올 거예요 라고 답장을 보내며 달력의 여백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았는데요. 윤하경은 리스크 관리 채널에 올라온 관찰 대상 가능성 내부 메모의 문장 끝을 유심히 보다가 평소보다 마침표가 반칸 뒤로 밀려 있는 걸 발견했고 그 미세한 여백이 부서의 심장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징후라고 마음속으로 해석했는데요. 강지호는 오전에는 시장을 흔드는 얘기 하지 마세요. 수치로만 합시다라고 팀원들에게 말했지만 수치만으로 버틸 수 없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먼저 배운 사람처럼 손등에 힘을 빼지 못했는데요. 한미숙은 언론과 사교계 일정은 그대로 가요라고 지시했지만 그대로라는 말이
오늘 같은 날에는 언제나 균열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모를 리 없어서 균열을 체면으로 덮는 일을 먼저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내부 결제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 종이의 모서리를 한번 쓸어보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써보고 바로 지우는 연습을 했는데요. 그 연습은 누군가에게는 굴욕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책임의 시작이었고 책임의 시작은 언제나 목소리를 낮추는 데서 출발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방 안의 공기를 잠깐 가라앉혔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0시 2분 신용평가사 담당자의 이름이 적힌 전화기 화면이 3번 짧게 떨리더니 멈췄고 멈춘 뒤에 고요가 오히려 큰 소리처럼 길게 울렸는데요. 지금 관찰 대상 지정 검토 메모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라는 보고가 이사회 소집 알림보다 먼저 도착했는데요.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정중함이 칼날이 되는 날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고개를 들었고 칼날의 방향이 숫자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등줄기를 식히는 효과를 냈는데요. 유동성 라인을 재개설하기 위한 브리지 협상 테이블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마진콜 일정표는 이미 시차를 두고 점등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점등의 순서는 어제와 전혀 다른 속도감을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은 정확히 건드리자를 선택했고 정확이라는 단어가 잔인함과 친해질 때 사건은 예술에 가까운 구조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차갑게 떠올렸는데요. 최태민은 형용사 줄이는 보조 의견, 오늘 낮 12시에 상대 법무팀 메일함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했고 그 메일은 포멀하지만 한 줄의 각주가 거대한 무게를 품고 있는 형식이었는데요. 윤하경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열어 읽으며 문서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서를 지켜줘야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재확인했는데요. 강지호는 결제선 상단의 사람들에게 오후 회의 전까지는 임시 대응 가이드만 배포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지만 임시라는 말이 오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온 탓에 목이 잠깐 말라 물을 한 잔 비웠는데요. 한미숙은 지금 당장은 집안 기강을 흔드는 말은 하지 말아요라고 말했지만 집안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수사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로 여전히 집안식 문법으로 세상을 설득하려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오후에 상무들과 따로 보자라고만 지시했고 따로라는 말이 대개 사과와 퇴진 중 하나를 향하는 첫 걸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만큼은 결정을 미루는 쪽의 마음이 더 미끄럽게 기울었는데요. 그 미끄러짐이 곧 사람들의 표정에서 경계의 기울기로 나타나 복도와 회의실 문턱마다 보이지 않는 신발 자국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정오를 넘기자 첫 번째 마진콜이 촘촘한 숫자를 달고 나타났고 촘촘함의 미덕이 이럴 때는 잔인함으로 변한다는 간단한 진실이 모두의 눈밑을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재무팀 인턴은 담보 재평 가율이 보수적으로 적용됐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오늘만큼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을 뜻한다는 걸 누구나 즉시 이해했는데요. 조건 변경 협상 가능성은요라는 질문이 날아왔고 가능성은 있지만 좋지 않습니다라는 답이 곧바로 붙었고 좋지 않다는 말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곧장 따라 붙었는데요. 장도식은 달력의 모서리에 표시해 둔 점을 한 번 더 꾹 눌러보며 지금부터는 숫자가 먼저 뛰고 문장이 뒤따를 거예요 라는 예고를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으어조렸는데요. 최태민은 오후 1시 10분에 도착할 서면 질의서의 사망의 중대한의 범위를 구체적 숫자로 고정해 두었고
그 고정이 변명이라는 사다리를 2칸이나 줄여준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요. 윤하경은 실무자 채널에서 이 문서의 해시값과 생성 시간을 재확인해 주세요라고 짧게 남기고 즉각 올라오는 확인 이모지와 타임스탬프를 일렬로 스크랩해 두었는데요. 강지호는 지금이라도 단기 CP 롤오버 스케줄 재협상 시도합시다라고 말했지만 시도라는 단어 뒤에 조용히 숨어있는 실패 확률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숫자로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한미숙은 왜 이런 일을 상의 없이 벌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버린 게 아니라 드러난 것이라는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표정의 결은 더 단단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결국 외부 자금 조달 창구를 열 수 있는 사람을 불러라라고 지시했지만 열 수 있는 창구가 오늘만큼은 모두 좁아져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오래전부터 숫자와 살아온 몇몇 뿐이었는데요. 그 몇몇이 동시에 침묵을 택하자 침묵은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로 기능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2시 신용평가사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초안이 전달되었고 초안이라는 단어가 실은 결론의 의례적 완고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문장들 사이의 여백이 평소보다 넓었고 넓어진 여백은 모든 독자에게 동일한 해석을 강요하는 힘을 가졌고 그 해석은 앞으로 며칠의 시장을 어둡게 칠하는 잉크 역할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재무약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서면 질의서도 같은 시각 도착했고 설명해달라와 인정하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동사들이 종이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작은 스파크를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컨틴전시 플랜 단계 B로 넘어가죠라는 실무자의 말이 나왔고 넘어간다는 표현이 보통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에 가까운 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단계 B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시장의 눈이 오후 3시를 넘기면서 더 빠르게 숫자들을 쉼없이 읽을 거라는 예측을 차분히 머금었는데요. 최태민은 요청 자료 미제출 시의 제재 조항을 부드러운 어조로 재확인합니다라고 법률팀 채팅에 남겼고 부드러움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날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즐겁지 않게 떠올렸는데요. 윤하경은 내부 통제 체크리스트 7번 재검입니다라고 지시했고 체크리스트라는 말이 원래 안심의 도구였지만 오늘은 압박의 도구로 변해 사람들의 손끝을 더 서두르게 만들었는데요. 강지호는 오늘 중으로 CP 일부 상환 시나리오와 결손 보전 방식을 비교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비교라는 말이 실은 선택의 전야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요청 끝에 숨을 아주 짧게 붙잡았는데요. 한미숙은 이 상황을 가족끼리 먼저 정리합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주변의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이사회 4시 30분이라고 일정을 박았고 박힌 시간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며 방 안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는데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주가는 하루 중 가장 낮은 곳 가까이로 미끄러졌고 미끄러지는 동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채 거래창의 숫자만 바라보는 초조한 눈빛이 회사 전체에 동시 재생되었는데요. 그 숫자들 사이로 작은 반등이 2번 있었지만 반등은 구조가 아니라 반사에 가까웠고 반사는 근본의 구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냉정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는데요. 마진콜은 2번째, 3번째로 이어졌고 통지의 정중함은 오히려 사람의 목소리를 더 작게 만들었고 작은 목소리는 종이에 더 많은 서명을 요구하는 역학을 즉시 작동시켰는데요.
장도식은 지금은 한마디도 길게 말하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긴 문장이 흔들림을 키우는 날에는 짧은 문장만이 구조를 지킨다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최태민은 가처분 검토는 일단 보류, 상환 통지 대응에 집중이라고 선을 그었고, 선을 그은 다음엔 늘 누군가가 그 선을 넘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윤하경은 외부평가 리포트 초안의 문장들 중 과도한 해석을 유도할 표현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제거라는 말이 지금은 과잉을 덜어내기보다는 혼란을 줄이는 수술의 이름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는데요. 강지호는 유동성 위기라는 단어를 내부 공지에서 쓰지 마세요. 다만 수치로 상태를 설명하세요라고 정리했지만 단어를 숨겨도 현실은 숨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팍을 누르는 느낌으로 남았는데요. 한미숙은 이걸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를 반복했지만 외부라는 단어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그 거울을 마주보고 말문을 잠깐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오래 앉아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금부터는 인정할 것을 고르고 지킬 것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뜻밖의 문장을 입안에서 굴려본 뒤 그 문장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삼켜버렸는데요. 삼킨 말이 속을 데웠고 데워진 속은 오래된 사람에게도 결단의 작은 불씨가 아직 남아있음을 조용히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 전 짧은 준비 미팅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문장으로 서로를 달랬지만 달래는 말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고 유동성 관리의 일부 과정입니다라는 말이 이어졌지만 일부라는 말이 전체를 감출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는데요. 그때 장서연의 이름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지만 결혼식장의 모욕 이후 하루하루 쌓인 절차가 오늘의 장면을 언젠가 정의의 표제어로 바꿔놓으리라는 예감이 공기 속에 아주 얇게 섞여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회의의 문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껐다 켜며 사람이 구조를 만든다가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는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밑줄 치고 있었는데요. 최태민은 슬라이드의 각주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각주가 본문보다 오래 살아남는 법정의 현실을 떠올렸고 오늘의 각주가 내일의 판결문에서 가장 굵은 잉크로 재당장하리라는 시나리오를 조용히 접어 넣었는데요. 윤하경은 프린트된 도표의 축을 다시 확인하며 축이 기울면 점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쏠리는 풍경을 미리 마음으로 보았고 그 쏠림이 사람의 표정과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미 수십 번 목격했는데요. 강지호는 만약 최악의 경우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라는 말을 겨우 꺼냈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분기점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켜졌다 꺼지는 혼란을 잠깐 감당했는데요. 한미숙은 최악 같은 소리 하지 마요라고 잘라 말했지만 잘라진 말 뒤에 남는 침묵이 오히려 최악을 더 또렷하게 그린다는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눈썹 사이를 더 좁혔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지금은 긴 말을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고 긴 말을 삼키는 결론이 때로는 가장 긴 하루를 부른다는 사실이 모두의 손등에서 동시에 드러났는데요. 그 손등 위로 회의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며 유동성의 붕괴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절도로 확인시키는 차가운 금속성 울림이 짧게 지나갔는데요. 회의가 시작되었고 첫 보고는 현금성 자산과 가용 라인의 변동으로 열렸는데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둘러싼 문장들은 자주 방향을 바꾸는 습관이 있고
오늘의 방 안에서는 그 습관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찍 자리 잡았는데요. 만기 집중 분산이 즉각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나왔고, 즉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모두가 아는 상태로 다시 슬라이드가 넘어갔는데요. 자산 매각 검토하는요라는 질문에 비핵심 자산부터 목록화 진행 중입니다라는 답이 붙었고, 목록이라는 말이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올려놓게 만드는 잔인한 절차라는 점을 떠올리며 모두의 시선이 아주 잠깐 바닥을 봤는데요.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이라는 질문이 매만져졌고, 관찰 대상 지정 후 추이를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놓였지만, 본다는 동사가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조롱을 부르는 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지금은 말의 시대가 아니라 서류의 시대예요라고 속으로 정리하며 서류가 책상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발을 묶는 광경을 마음으로 먼저 그려보았는데요. 최태민은 질문 하나만 더 받습니다라는 말 뒤에 오는 정적이 통상적인 예의가 아니라 선택의 종결 신호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신호 뒤에는 언제나 사인과 도장이 한 묶음으로 따라붙는 장면이 놓여 있음을 떠올렸는데요. 윤하경은 내부 통제 전면 재검 필요를 짧게 권고했고, 전면이라는 단어에 방 안의 몇몇 시선이 불편하게 흔들렸지만 불편함이 보통 진실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을 더 길게 붙이지 않았는데요. 강지호는 오늘 밤까지 정리 가능한 모든 옵션을 목록으로 올리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지만 목록을 올리는 손이 잠깐 떨리는 걸 스스로 느끼며 떨림이 부끄럽지 않다는 해석을 조용히 마음에 덧칠했는데요. 한미숙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금부터는 집안의 명예를 먼저 생각합시다라고 말했지만, 명예라는 단어가 오늘은 채무의 언어와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외부에서 결정된 일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시작될 무렵 두 번째 등급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내부 확인 단계에 들어갔고, 확인이라는 단어가 보통 승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행이 오늘도 그대로 작동했는데요. 시장 마감 후 비공식 대화들이 빠르게 흘렀고, 대화들의 온도는 낮았지만 방향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곳은 내일 아침에 더 낮은 악화를 예고하는 자리였는데요. 마진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임시 현금 동원 플랜의 첫 칸이 채워졌지만, 채워진 칸보다 비어있는 칸이 더 많은 그림이 사람들의 손끝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장도식은 이제 구조가 사람을 밀어낼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구조가 움직이면 개인의 선의도 악의도 같은 속도로 밀려난다는 냉정한 진실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최태민은 내일 오전 서면 답변 1, 2, 사망을 순서대로 투입이라는 체크박스를 닫았고, 체크가 닫히는 소리가 스스로의 심박과 미세하게 동기화되는 체험을 한 번 더 지나갔는데요. 윤하경은 증언 준비서 초안의 사실 문장만 남기고 수사적 표현은 모두 삭제를 마무리했고, 삭제라는 동사가 오늘만큼은 방어가 아니라 진실의 통로를 넓히는 기술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강지호는 지금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족 단톡방이 아닌 회사 채널에 남겼고, 채널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경계의 이름이 아니라 연대의 이름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겠다고 스스로 정리했는데요. 한미숙은 언론과의 저녁 약속은 유지해요라고 말했지만, 유지라는 단어가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고돈 체면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늦은 시간에 혼자 남아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분류했고, 분류의 끝에서 결국 남는 말이 사과와 퇴진뿐일지 모른다는 예감에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는데요.
그 문지름이 오래된 사람의 마지막 지연이었고 지연 뒤에는 늘 같은 모양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는데요. 자정에 가까워지자 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꺼진 불보다 켜진 화면이 더 많았고 화면 속 숫자들은 피곤한 눈에도 특유의 잔광으로 남아 사람들의 꿈자리까지 따라갈 기세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지만 여기까지라는 경계가 자꾸만 밀려났고 밀려난 경계가 내일의 시작점을 더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유동성의 붕괴는 폭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촘촘한 나사들이 하나씩 풀리다 어느 순간 기둥이 내려앉는 양상에 가까웠고 그 나사를 되조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미 과거에 소진되었다는 사실만이 냉혹하게 남았는데요. 장도식은 마지막으로 창밖의 어둠을 한번 바라보며 어둠이 가렸다 드러낼 내일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짧게 외웠고 그 문장이 곧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자리에 박아둘 거라는 걸 이해했는데요. 최태민은 오늘의 각주가 내일의 본문이 되는 과정을 여러 번 상상했고 상상이 때로는 싸움의 리허설이 되어 실패를 한 번 덜어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컴퓨터를 천천히 닫았는데요. 윤하경은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다시 리네이밍하며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종종 사람의 표정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변화를 호출한다는 걸 실무의 언어로 기억했는데요. 강지호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살리자와 살아남자 사이에서 단어를 고르다가 오늘은 둘 다 선택하지 못한 채 대신 기록하자를 택했고 기록이야말로 내일의 책임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완충장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붙들었는데요. 한미숙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서 체면은 지킬 수 있다라고 속으로 말했지만 체면이 지켜지면 무엇이 무너지느냐는 질문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목걸이의 잠금을 또 한 번 풀었다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철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얹어보고 무게가 예전과 같다는 사실에 잠깐 안도했지만 도장의 무게와 이름의 무게가 같은 날은 이미 지나갔다는 결론을 조용히 받아들였는데요. 그 조용한 수궁이 새벽의 가장자리에 앉았고 가장자리에서 내일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낮아졌지만 더 멀리 보려는 자세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밤이 넘어가고 유동성의 붕괴는 더 이상 보고서의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과 호흡, 선택과 책임으로 번역된 현재형의 문장이 되었는데요. 그 문장은 내일 아침의 숫자를 더 어둡게 만들 것이고 더 어두워진 숫자는 더 밝은 책임을 요구할 테고 그 책임을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받아들이느냐가 이 집안과 이 회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돈을 먼저 내놓겠고 누군가는 자리와 이름을 내놓겠고 누군가는 사랑을 희생하겠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과거를 내놓겠는데요. 그리고 장서연은 오늘의 붕괴가 내일의 정의를 부르는 전주곡이라는 걸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있었고 그 확인이 이 모든 소란의 끝을 어떤 이름으로 기록할지 조용히 정하고 있었는데요. 끝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문장이 탄생하겠고 그 문장에는 숫자와 이름, 시간과 도장이 함께 박힐 거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방에서 얕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같은 리듬으로 새겨지고 있었는데요. 장서연은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 조용한 복도 끝에서 심호흡을 3번 하고 어젯밤 스스로에게 적어둔 3줄의 원칙을 마음속에서 다시 읽으며 마음의 속도를 낮췄는데요. 문서가 감정을 대신하지 않지만 길을 내어준다는 말을 떠올리자
손끝의 떨림이 누그러졌고 장서연은 오늘 여기서 이름과 혈통, 책임과 죄의 순서를 바르게 놓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장도식은 같은 시각 다른 층에서 채권단과 통화 일정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조기상환 통지의 파급이 회의 후에 어떻게 사람들의 문장으로 번역될지 차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는데요. 최태민은 각주와 부속 합의서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손질해 모호한 형용사를 숫자와 일시로 고정하는 작업을 끝냈고 고정된 숫자가 오늘 누구의 변명을 막을지 조용히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윤하경은 증언 준비서에 사실 문장만 남기고 수사적 표현을 걷어내며 문장이 짧을수록 오래 버틴다는 실무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강지호는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사랑과 책임 사이의 줄다리기를 잠시 내려놓은 얼굴로 현금 흐름표의 굴곡을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한미숙은 오늘도 품위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지만 품위가 진실보다 앞설 수 없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게 쏟아져 내려와 잠시 목걸이의 잠금을 만지작거렸는데요. 강병철은 손바닥 위 도장의 무게를 가늠하며 이름의 무게가 도장의 무게를 앞지른 날부터 제국은 천천히 옅어진다는 오래된 경구를 묵직하게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름과 도장, 숫자와 각주, 증언과 통지, 그 모든 조합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오늘, 방 안의 공기에는 미세하게 금속성 긴장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그 긴장 위로 첫 발표 자료의 첫 문장이 얹히면 이제부터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덮었는지가 현재형의 언어로 불려나오게 될 운명이었는데요. 회의가 개시되자 재무 현황 보고가 간단히 정리되었고 누구도 숫자의 토를 달지 못하는 묵묵한 동의가 방의 온도를 한 단계 낮췄는데요. 장서연의 법률 대리인은 바로 다음 안건으로 친자관계 확인 결과 통지를 상정했고 통지의 첫머리에 기록의 출처와 절차의 적법성이 또렷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서 표지의 날짜를 확인하는 동안 장서연의 심장은 서두르지 않는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박동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절차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진행되었고요라는 나른하게 낮춘 설명이 끝나자 결과는 확률 99.999%로 혈연관계가 성립합니다라는 문장이 짧게 그러나 돌처럼 단단하게 놓였는데요. 한미숙의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아주 미세하게 긁었고 강지호의 시선이 서류와 장서연 사이에서 잠깐 흔들렸지만 흔들림은 더 깊은 침묵으로 흡수되고 말았는데요. 장도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펜을 한번 눌러보며 잉크의 흐름을 확인했고 잉크가 막히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오늘의 절차가 막히지 않을 거라는 작은 징표처럼 느껴졌는데요. 최태민은 통지서의 각주를 가리키며 검체 채취, 보관, 분석 일시 전 과정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라는 한 줄을 덧붙였고 체인의 완결성이 방 안의 몇몇 얼굴에서 체념과 인정의 경계를 밀어올렸는데요. 윤하경은 눈썹을 아주 얕게 치켜올리며 자신이 보관하던 회색 파일의 적절한 이동이 오늘 이후 어떤 속도로 허용될지 속으로 가늠하고 있었는데요. 강병철은 정수리 쪽으로 손을 잠깐 가져갔다가 내리며 오랜 침묵의 대가가 오늘 어떤 단어로 청구될지 어렴풋이 예감하는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예감은 즉시 다음 안건의 제목으로 구체화되어 의료 기록과 내부 비서실 로그의 시간대 대조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내부 대조표에는 과거의 야간 기록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고 정식 권한 없는 서브 계정의 접근 이력이 궤적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그 궤적 중 일부는 비서실 출입 로고와 정확히 겹쳤고 겹침의 교차점마다 보조 인력의 이니셜이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났는데요. 그 패턴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문장은 짧고 표는 단순했으며 단순함의 잔인함이 오늘만큼은 가장 설득력 있는 무기였는데요. 해당 시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사적 후견을 위한 문서가 작성된 정황이 확인됩니다라는 문장이 이어졌고 정황이라는 말에 기대어 오던 여러 방어가 동시에 힘을 잃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는데요. 윤하경의 준비서는 다음 순서로 호출되어 분식 의혹과 별개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접근 권한의 위계를 넘어 정보가 취급되었음을 간명하게 적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적 이익 또는 가족의 체면 보호를 위해 구조적 은폐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방안의 공기를 더 낮췄는데요. 한미숙은 마른 기침을 한번 삼키고 입술을 다문 채 손등에 힘을 조금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서 표정의 틈을 찾으려 했는데요. 그러나 틈은 문장에서 찾을 수 없었고 오늘 문장은 숫자와 시간과 서명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표정이 끼어들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강지호는 서류철을 덮었다가 다시 열며 과거에 자신이 알았던 선의의 범위와 오늘의 책임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그 받아들임이 무너짐이 아니라 서 있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강지호 스스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사소하지만 명확한 성장의 그림자처럼 보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장서연의 목소리가 짧게 요청되어 필요한 사실만 담아 간결하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저는 오늘 제 이름의 자리를 확인하러 왔고요. 동시에 제 어머니의 이름이 사라진 기록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워졌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했는데요. 라는 문장이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방안을 채웠는데요. 저는 누구의 모욕을 돌려주려는 마음보다 누구의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했는데요. 라는 말이 뒤따르자 몇몇의 숨이 얕게 흔들렸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필요하다면 상속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따른 절차로 다루겠습니다. 했는데요. 라는 정돈된 선언이 마지막으로 놓이자 회의 기록 담당자의 펜촉이 종이를 부드럽게 긁는 소리가 작게 들렸는데요. 그 긁힘이 오늘의 변곡점에 찍힌 작은 별표 같은 감각으로 모두의 귀에 스쳤지만 누구도 과장된 몸짓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대신 시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장도식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이제 숫자와 이름이 만나야 끝이 나죠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요. 최태민은 대리 발언을 신청해 향후 법적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며 각각에 대해서면 제출과 자료 열람 동의서를 오늘부로 교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윤하경은 고개를 아주 살짝 숙여 제 진술은 사실 확인과 내부 통제 강화에만 쓰여야 합니다라고 짧게 못을 박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강지호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짧게 응답해 최소한 오늘만큼은 말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신호를 보였는데요. 한미숙은 잠시 말을 아꼈으나 침묵이 오늘따라 더 큰 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늦은 타이밍으로 한 줄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의 체면을 지키려다 판단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한미숙의 문장은 낮고 조심스러운 톤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말이 사과인지 해명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떠 있었고 떠 있는 문장을 누가 어느 방향으로 붙잡느냐에 따라 오늘의 속도는 달라질 분위기였는데요. 강병철은 그 틈을 오래 끌지 않기로 마음을 바꿔
오늘 확인된 사실은 회사의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집안의 문제는 그 이후에 다루겠습니다라고 짧게 못을 박았는데요. 짧고 차가운 그 문장이 오늘의 제목이 되었고 제목이 정리되자 단락은 길을 잃지 않고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사회 의장은 의안의 표결 순서를 공지했고 첫 표결은 기록 열람 확대와 외부 감사 수임에 관한 안건으로 이어졌는데요. 손을 든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집계되었고 집계의 숫자가 결론을 향해 도달하는 속도는 누구의 체면도 기다려주지 않았는데요. 찬성 다수 통과라는 간단한 결론이 놓이자 두 번째 표결로 책임소재조사위원회 설치 안건이 올라갔고 여기서도 숫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한 방향으로 기울었는데요. 윤하경은 그 순간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며 오늘 자신의 이름이 어느 장의 각주에 기록될지 머릿속으로 평평하게 펼쳐보았는데요. 최태민은 준비된 문서철의 탭을 하나씩 넘기며 이제 남은 건 시간의 문제라고 속으로 정리했고 시간은 보통 진실의 편이라는 오만한 믿음을 아주 조금 허락했는데요. 장도식은 수첩 모서리를 손톱으로 한 번 긁고 다음 달력의 첫 월요일에 얇은 선을 그어 제도적 결론의 도착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가장 어려운 표결이 올라왔고 한미숙의 직무 정지와 내부 조사 기간 동안의 권한 배제 조치를 담은 안건이 조심스럽게 낭독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눈빛이 동시에 무겁게 숙여졌다가 서서히 올라오며 개인과 조직의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다시 잡으려 애쓰는 모양새였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번갈아 손을 들었고 중립으로 남겠다는 눈빛이 몇 개 섞였지만 중립은 대개 결론을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이 금세 증명되었는데요. 결과가 낭독되는 순간 방안의 온도가 아주 조금 올라갔고 올라간 온도는 누군가의 속을 데우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스스로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변했는데요. 한미숙은 의자에서 아주 느리게 일어나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그 짧음이 오늘 그녀에게 허용된 거의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강지호는 옆을 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필요한 모든 진술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고 협조라는 단어를 빈말로 만들지 않겠다는 표정을 얇게 지녔는데요. 장서연은 그 짧은 대답들 위에 길게 말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저는 내 이름으로 오늘의 절차를 기록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라는 한 줄을 속으로만 조용히 새겼는데요. 장도식은 도장을 꺼낼 필요가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번 찍은 듯 결심의 붉은 원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고 정리했는데요. 최태민은 의장이 정리한 결론을 받아 조치 시행 통지서와 열람 확대 동의서의 문구를 마지막으로 봉합하고 봉합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숫자와 시간을 다시 한 겹 덧칠했는데요. 그 덧칠이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임시로 단단하게 만들었고 임시는 때로 영구보다 튼튼하다는 역설이 오늘만큼은 사실처럼 느껴졌는데요. 잠시 정회가 선언되자 복도에는 짧은 숨과 짧은 낮은 목소리들이 얇게 흘렀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야라는 실무자의 작은 속삭임이 스쳐갔고 기적 아니야, 절차야라고 답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 곧바로 이어졌는데요. 강지호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벽에 등을 살짝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의 언어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지호야, 괜찮아라는 누군가의 낮은 말이 옆을 스쳤고 강지호는 오늘은 괜찮다는 말이 덜 위로가 되네라고 조용히 웃어 보였는데요. 금요일까지 초안 제출 가능한가요? 라는 최태민의 짧은 확인에 실무진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맞춘 장면이 지나갔는데요.
윤하경에게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라는 장서연의 짧은 문자가 도착했고 윤하경은 사실만 남겨요. 그게 오래 갑니다라고 간결하게 회신했는데요. 장도식에게는 채권단 측의 짧은 확인이 도착해 회의 결과 공유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장도식은 공유화된 추측은 배제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는데요. 복도 끝에서 한미숙은 혼자 손수건으로 이마를 한 번 눌렀고 손수건을 내릴 때 눈썹 사이의 골이 아주 조금 풀렸지만 풀린 자리가 곧 책임의 모양으로 다시 접히고 말았는데요. 강병철은 창 가까이 걸음을 옮겨 먼 하늘을 한 번 보는 짧은 여유를 택했고 그 짧음 안에서 오래 미뤄둔 단어의 목록을 빠르게 훑어보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삼킬지 다시 분류하고 있었는데요. 분류가 끝나자 가장 무거운 단어 둘이 손바닥에 남았고 그 단어들이 언젠가 발화될 때의 파문을 혼자서 조용히 감당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정회가 끝나고 이사회는 마지막 절차로 외부 감사인의 선임과 조사 범위를 확정했는데요. 조사 범위에 가족 관련 의사결정 전 과정 포함이라는 문장이 합의되자 방 안에 오래된 공기가 한 겹 벗겨진 듯 했는데요. 장서연의 법률 대리인은 증거 보전 신청은 즉시 진행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인력은 직무에서 배제합니다라고 확인했고 그 확인은 오늘의 날을 내일로 안전하게 건넌다는 다리처럼 느껴졌는데요. 윤하경은 내부 통제 전면 재설계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전면이라는 단어에 몇몇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흔들림 뒤에는 알 수 없는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내려앉았는데요. 최태민은 오늘로 조치의 개시를 기록합니다라고 정리했고 개시라는 단어가 오늘의 제목과 정확히 맞물려 이 회의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봉인해 주었는데요. 강지호는 필요한 자리마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끝맺으며 스스로의 변명 대신 스스로의 일을 선택하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는데요. 한미숙은 더 말하지 않았고 대신 알겠습니다라는 한 줄을 남겼으며 그 한 줄은 핑계의 언어가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들리게끔 힘을 최대한 빼고 발화되었는데요. 강병철은 오늘 결론을 대외적으로는 최소한의 문장으로 알리되 내부에는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고 최소와 충분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하나의 문장에서 조용히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의장이 망치를 가볍게 두드린 뒤 패회를 선언하자 오늘의 문장들은 각자의 주머니와 메일함과 기록 보관 서버로 흩어져 내일의 싸움과 내일의 화해를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흩어짐 한가운데에서 장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조용히 불러보며 드디어 혈통과 죄의 계시가 시작되었음을 더는 뺨의 열감이 아니라 법의 온도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장서연과 강지호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한 박자 늦은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미안해라는 강지호의 간단한 말에 장서연은 미안함보다 필요한 일을 하세요라고 조용히 답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정직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하려고 해라는 강지호의 말 뒤로 그럼 됐어요 라는 장서연의 짧은 대답이 맞물려 오래 걸어야 할 길이지만 그래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 둘의 발목을 동시에 가볍게 했는데요. 멀찍이 뒤에서 장도식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며 감정은 오래 쓰지 말고 기록은 길게 가져가자라고 마음속에서 속삭였는데요. 최태민은 서류 가방을 닫으며 각주로만 살던 문장들이 이제 본문으로 살아 움직일 차례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윤하경은 휴대폰을 꺼놓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눈을 감으며 오늘의 사실들이
밤새 훼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들을 하나씩 떠올렸는데요. 한미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입술을 한 번 눌렀고 눌린 입술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처음으로 견디면 품이 가란 말이 오늘은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혼자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강병철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마음속 목록의 가장 위에 사과를 올릴지 퇴진을 올릴지 아니면 둘 다를 고르게 올릴지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그 계산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일의 문장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예정이었고 그 문장이 나타나는 순간 이 집안의 오랜 언어는 새로운 억양으로 바뀌게 생겼는데요. 바뀐 억양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더 부드럽게 만들지, 그 답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오늘의 계시가 그 답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젖혔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